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그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제가 화면에 띄워놨지만 그 영화를 좀 좋아해서요. 딱 이 영화가 생각납니다. 이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한 2, 3년 전에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컨테이저는 지금 코로나하고 상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디트로이트는 1967년도인가 8년도 찾아보자. 배경으로 한 거죠. 미국에서 67년도 여름에 미국에서 어떤 폭동 비슷한 게 났죠. 지금 흑인들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그 스릴러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야 뭐 뻔한 거라고 보더라도 어, 굉장히 집중도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뭐 기생충이야 뭐 다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현재 돌아가는 게 이 영화들이 말해주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야 뭐 주식 투자를 업으로 뭐 하는 사람이어서 이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뭐 사회, 경제 뭐 이런 게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뭐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 남북 간의 관계 또 미국 다 엮여 있으니까요. 거긴 병도 있고 뭐 군사적인 뭐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다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뭐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 어떻게 말도 안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 아마 생각이 많이 다른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자유롭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지금 삐라 뭐 이거 가지고 언론이 막 호들갑을 떨고 뭐 집중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북한이 원하는 바일 수도 있고 또 일정 부분 남북의 집권자들의 또 뭐 교감이 있을 수도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감입니다. 뭐 짜고 친다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게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서 또 내지는 어떤 행동들을 취하는데 그 우리나라는 어떤 중간에 짜부가 돼가지고 지금 늘 그랬지만 정치권은 또 진영 논리로 또 그 시각으로 있는 사실을 호도하고 서로 이게 진실이냐 뭐 주접들을 떨고 뭐 안 봐도 건 뻔한 비디오니까. 그럼 저는 왜 북한이 이러는지 또 미국은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떤 건지 그냥 답답해서 저 혼자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은 스텝이 꼬이다 한참 꼬였죠, 얘네들. 트럼프하고 2차 그 하노이 회담 때 결렬된 게 제가 보기에는 북한으로서 치명타입니다. 마치 개선 장군으로 돌아올 양 전 내각의 환송을 받으면서 그거를 뭐 중계도 해주고 실시간으로 북한 주민들한테. 근데 회담이 결렬되면서 어떻게 보면 뭐 교주 같은 뭐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은 김정은이는 개망신을 당한 거죠. 왜? 실패하면 안 되니까. 신인데. 뭔가 우리 인민들을 먹여 살릴 게 뭔가 들고 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남북한 뭐 판문점 선언이다 뭐 왔다 갔다 뭐 문재인 대통령 뭐 가고 뭐 이러면서 뭔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루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뭐가 돼서 좀
먹고 살만해지겠다는 기대감이 여지없이 이제 무너진 거죠. 근데 미국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얘네들 입장에서는 올해 10월 달인가요? 10월 10일인가? 그 노동당 창건 75주년이라고 그래서 매년 그 발표할 때 올해 특히 75주년에 뭔가 성과를 낼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룬 건 하나도 없고 걷다 이 병까지 도져가지고 뭐 북한이라고 뭐 별 재주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지. 얘들도 지금 6월 달에 계약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학교. 그러니까 이 불만을 외부에 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첫째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건 그냥 순전히 제 혼자 생각입니다. 느닷없이 김경희가 사라졌던 고모 김경희가 나타나고 공식 석상에, 그리고 한 번도 평양에 거주를 시키지 않았던 김평일이 작은아버지를 북한이 저는 국내로 들여오고, 그러고 지금 김여정 띄우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뭐 김정은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말들이 많았지만 저는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봐요. 그거는 뭐 그때처럼 뭐 썰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봐도 고도비만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나 담배를 들고 있고 뭐 스트레스는 그게 다라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강상에 안 좋은 뭐 지병이라고 할까요? 그 나이에 그런 게 나타나니까 김정은 비상시에 김여정이를 앞세워서 백두혈통이니까 김여정이를 앞세워서 김여정이가 김정은 역할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북한이 아까 같은 여러 가지 불만과 김여정이를 띄우기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 삐라를 이용하는 것이고 분명히 국지적 도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북한 애들이 언제나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 뛰어나잖아요. 근데 저는 하노이 가서 개망신 당했다고 봅니다. 그거는 완전히 실패한 거죠. 완전히 실패. 근데 자기가 나서서 했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하기도 힘들어. 부글부글 끓죠. 병은 도지지, 경제성장은 없지, 남쪽에서 도와주진 않지, 주민들 상대로 온갖 시호는 다 하고 남쪽이 더 잘 사는 건 다 알고 있지 이제. 그러니까 삐라 문제를 발판 삼아서 우리 쪽에서 어떤 대응을 하던 간에 얘들은 자기들 계획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모양새 안 나게 지금 뭘 어떤 액션을 취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찍고 까불든지 말든지. 얘들 늘 수법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어떤 도발을 했다. 그거는 매뉴얼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한다고 해서 걔들이 액션을 뭐 우리가 많이 양보하고 막 이렇게 버리면은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미국의 또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또 그렇게 끌려가도 안 되는 거고. 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우리가 강하게 나가든 뭐 유화책을 쓰든 간에 얘들은 갈 길 가는 거예요. 왜? 주민들한테 터트린다고 했잖아요. 그건 터트려야지. 그마저도 안 하면 호구되는데. 그러나 선은 안 넘을 거로 봅니다. 저는. 태평양에다 뭘 쏜다든가 트럼프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짓은 못할 겁니다. 왜? 트럼프는 자국민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선거판도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협박 내지 공갈을 쳤다는 순간 미국은 쏴버릴 겁니다. 그냥. 그거 죽는 거예요. 진짜 이거. 전쟁을 일으키면 집권당한테는 호재입니다. 나쁜 얘기지만 나쁜 표현이지만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럼 트럼프는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건드리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마 그 짓은 못할 겁니다. 단 우리를 괴롭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러면 우리를 상대로 도발을 하겠죠. 미국한테 도발하는 게 아니고. 이 표현 보십시오. 우리한테는 뭐 별말 다 하면서 미국한테 건드리지 않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좋은 일 안 하겠다. 트럼프한테 좋은 일 안 하겠다. 그 얘기 뭡니까? 대가 없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있으면 자기들 대화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11월 가기 전, 그러니까 대선 전에 만약 어떤 이슈가 돼서 얘기가 잘 풀리면 좋고 안 되더라도 자기들이 3만 안 넘으면 관심을 끌고 있다가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자기들 문제로 이슈화를 끌고 올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언제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자기들이 끼어 있는데 미중 간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북한은 치고 나가는 거죠. 어쩌면 뒤에서 중국이 부추길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만 이 정치하는 그 여야 두 부류들은 또 주접을 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다 싫어요. 나는 정치하는 놈들이. 왜? 우리 국민을 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들 집권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밖에 이용하는 것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오늘은 좀 시간을 좀 길게 해도 될 것 같네요. 제가 시간 하니까.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번 그 탈북민들 중에서 그 설치는 애들, 탈북민은 또 여러 가지 그 부류 사람들이 있겠죠. 너무 가난하고 삶에 그 희망도 없고 지쳐서 생존을 위해서 여기보단 낫겠지. 뭐 또 남한 드라마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이 정보를 접하다 보니 중국과 무슨 뭐 무역이다 뭐다 해서 듣는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 분들도 있겠고, 내지는 북한에서 어떤 질책을 받을 일이 있거나 어떤 범죄에 연루됐다든가, 내지는 자기가 뭐 해외에서 무슨 뭐 무역 사업을 한다든가, 물론 국가를 뭐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그랬을 때 그 돈을 갖고서 튈 수가 있죠, 우리나라로. 또 누구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올 수도 있죠. 그건 각자의 자유죠. 근데 그 삐라를 뿌리고 이런 하면서 하는 인간들은 자꾸 이제 북한을 자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극을 하면 거기는 좀 특수한 집단 체제니까, 거기 봉건 사회, 저게 뭡니까? 그 김씨 왕조인데 왕을 씹어대는데 거기 남아있는 탈북민 가족과 친인척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난 그런 행동하는 애들을 보면 분명히 그 자금을 지원하는 세력이 있겠죠. 돈 안 되는데 지돈 써가면서 노동해서 지돈 가져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다 어디서 지원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어느 세력이나 마찬가지예요. 여야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양쪽에 다 터지잖아요. 왜? 돈 앞에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지원하는 애들은 뭡니까? 얘들한테 세게 하기를 원하죠. 뉴스에 빵빵 나오고 니들 활동하는 거야 마는 거야. 돈 받았으면 돈값을 해야지. 평화통일보다는 분열을 일으키고 파탄이 나야 자기들이 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기 팔아먹어야 될 놈도 있고, 또 분쟁이 나야지 마치 자기가 뭐 북한 내부 사정도 알고 뭐 남쪽도 알고 남북한을 아울러서 뭐 저쪽 주접 떠는 인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어쨌건 간에 현 상태에서 남북한이 긴장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나는 국회에 입성하거나 우리 국가의 정보를 다루는 일에 그 사람들이 나서면 안 된다고 봐요. 인간은 늘 똑같습니다. 그 순간
순간만은 진실이었어. 노래 가사가 제대로 쓴 겁니다. 지들 북한에 있을 때는 충성 다 했잖아요. 왜? 그 순간은 그게 세례교육 받았으니까.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그 짓 했잖아요. 지들도. 한 번 배신한 놈이 두 번 배신하는 겁니다. 배신하기가 쉬운 거죠. 이거는 그쪽 애들 입장에서 보면 배신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럼 혹시 남북한의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스파인지 이중간첩인지 알 게 뭐야? 에? 그리고 평화 통일되면은 북한 애들이 걔들을 갖다 뭐라고 걔들을 놔둘 것 같습니까? 통일됐다고 치면. 그러니까 걔들은 그런 세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옆으로 좀 샜습니다만 탈북민들이 뭐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삐라뿌리 인간들하고 정치적으로 놀래는 인간들은 감히 여기서 정치할 생각하면 안 돼요. 니들은 니들 북한에 돌아가서 해. 그 짓 하고 싶으면. 왜? 우리도 여기서 죽어나간 사람 무지 많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수도 없이 죽어나가면서 투쟁했어. 근데 여기 가서 니들이 뭐 큰 소리 쳐가면서 무슨 북한에서 왜 못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여기서 사업을 하고 뭘 해도 돼요. 자유스러운 나라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되는데 제가 감히 그런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긴장 상태가 아직 평화적으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온 목적이 순수 목적이었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난 정치하는 인간들은 국내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 싫은데 아이고 하물며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난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가지고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냈어. 나름 돈이 많아서 아니라 증권거래세 매도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억당 30만 원씩 뛰어갔잖아. 뭐 말이 좀 샜네요. 그래서 북한은 그런 입장이니까 지금 이런 주접을 떨고 미국은 제가 보기에 미국 사회는 전 세계 어려지만 제가 보는 영화 세계 딱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인종차별이잖아요. 저 이거 수그러들 거로 봅니다. 감히 제가 예언하는데. 더 저변에 깔리고 더 큰 폭발력을 갖는 거는 빈부격차입니다. 이게 현실로 나타날 거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백신이 아무리 빨리 나와도 일반 사람들 저같이 지극히 평범한 시민이 맞으려면 6개월은 걸려야 될 겁니다. 최소한. 근데 아마 어느 정도 효과만 있으면 그냥 맞으라고 들 겁니다. 진정시키려고. 그러나 그 부작용은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6개월 후에 나타날지 1년 이후에 나타날지 어쨌건 간에. 그러면 올해 내로는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맞는 게 백신은. 그러면 2차 팬데믹이 온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뚫리고 중국도 다시 나오잖아요. 베이징에서. 약이 없으니까, 백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회활동을 해야 되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인종차별 늘 있어 왔지만 이제 그게 쌓여서 이제 폭발도 하는데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막 지금 동상 내리고 하던데 공과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저번 방송인가 했을 때 왜 성조기 부대를 얘기했냐면 지금은 안 나타나요. 박근혜 이거 탈핵당하듯이. 그게 쓸고 지나가면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날 겁니다. 왜? 억울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재선이 안 되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식이든 간에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직권남용이 됐든 아니면 러시아의 뭐가 됐든
그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 눈으로 안 봤으나 러시아에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하잖아요. 트럼프가. 그 얘기는 옛날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일반인이었을 때 모스크바 가서 뭔 짓을 했는데 KGB가 찍었다는 소문이 파다하잖아요. 그거는 단순한 뭐가 아니라 법에 완전히 저촉이 되는 행동을 해서 코가 끼었다. 뭐 저는 그게 맞는 얘기라고 보는데, 그러면 병이 다시 확산이 된다. 지금 뭐 남미다 뭐 이런 데는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브라질. 근데 뭐 초기에는 뭐라고 또 거짓말 시켰습니까? 과학자라는 인간들이 뭐 날씨가 더워지거나 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이렇게 같은 소리 하고, 여기도 지금 30도가 넘어. 우리 지금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해야지. 왜 일반화 시키고 아는 척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다시 올 거로 저는 보는데, 사회활동을 다시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 미국 같은 경우에 월세를 못 내면 기본적으로 3개월 강제 퇴거 금지를 시킨 걸 알고 있는데,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뭐 기본소득이 됐든 간에 이 돈 갖다가 매월 줘야 돼. 그러니까 뭐 무제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무제한 줘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다 해결이 안 되죠. 자동차론 그 연출되는 거는. 그러면 이게 이제 몇 달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부자는 안전한 장소에서 휴가를 즐기고, 또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바로 집중 치료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뭐 가난이 아니라 이제 수입이 끊겨서 만약 이 병이 바로 안 없어진다 그러면 안 없어지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얼마를 지금 드릴지는 또 의회에서 또 통과봐야 되겠죠. 집에서 쫓겨나고 굶주리고 병에 걸렸는데 치료도 못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불평등한 소득 구조와 영화 기생충이 딱 나오는 거죠. 그 기생충 가족들이 사지가 멀쩡하고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사기를 쳐서 일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였잖아요. 저는 그 기생충 영화 보면서 이거는 감독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건 혁명적인 영화다. 중국은 이거 영화 상영도 금지시켰잖아요. 이 불만들이 있었을 때 이 컨테이전, 디트로이트, 기생충 딱 그 상황인데 제가 보면.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야 모르겠습니다만 한 일반적으로 뭐 겨울이 오면 이제 인플루엔자하고 바이러스하고 해서 이제 어떤 변이가 또 변종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유행이 같이 발생했을 때 이제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전에 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 9월경에. 그러면 그때는 흑백 문제가 아니고 이 가난한 자와 부자와의 이 갈등이 터져버리는 거로 보이는데, 그건 걷잡을 수 없는데. 왜? 부자는 10% 이내니까 나머지 90%는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근데 여기는 총기 소유도 허락되니 갈등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성조기가 아니지, 그때는 남부 연합군기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세력이 있거든요.
백인 인구가 50%고 투표권은 70% 내는데 뭐 하여튼 그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데 뭐 코로나로 힘든 건 뭐 우리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저것들은 막 땡깡 부리고 미국은 뭐 방위비 인상에 이제 뭐 미군 철수 얘기까지 흘리고 미군 철수 참 별 얘기 다 나오네 진짜. 그러면 뭐 방위비를 뭐 10배 뭐 5배 뭐 북한 관계는 허락받고 선거 때까지는 꼼짝 마라. 야 이거 우리나라 이거 주권국가 맞아 이거? 예?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나라가 초딩이고 미국 뭐 대학생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성인 초딩 됐고 팔 비틀면서 삥 뜯기는 기분이에요. 저는 예? 싸움이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프로 선수가 초등학생을 갖다 팔을 비틀면서 뭐 초딩이 됐든 중딩이 됐든 간에 예? 아니 뭐 UFC 선수가 애 데리고서 팔 비틀면서 삥 뜯기는 그런 기분인데 나는. 그러면 묻죠. 아 우리 사이가 미국한테 묻죠. 우리 사이가 뭐 어떤 사이입니까?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네요. 나는 우리는 친구로 알았는데 요새 같아서는 친구 같지가 않아요.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당근 친구고 동맹이고 친구 사이는 그런 거 묻는 게 더 이상해 하면서 면박을 주겠죠. 예?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군 철수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도 갖고 있고 러시아도 갖고 있고 북한도 갖고 있고 우리 머리 위로는 전부 다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자기권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지? 우리 핵까지 해야지 그럼. 예? 그럼 그런 말 하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당신들은 친구라고 뭐 한다는데 이건 친구가 아니라 족밥이잖아. 우리 족밥으로 본 거 맞지? 응? 그러니까 우리 핵이라도 가질래. 미군 철수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도 북한 애들이랑 중국이나 우리 겁박하면 우리도 살아야지. 이건 생존이야. 누굴 공격한다는 게 아니야. 미국까지 날아가지도 않아. 요 가까이만 날아가면 돼. 어디 동경, 북경까지만 날아가면 돼. 멀리는 모스크바는 너무 멀어. 하여튼 뭐 그래. 그러면 우리를 쥐잡듯이 잡겠죠. 교양 없이 그따위 얘기를 했었고 조그만 게 발랑 까져갖고 이게 오냐오냐 했더니 대가리 오른다고 그러겠죠. 예? 그러면서 뭐 너 왕따 시키고 너 뭐 UFC 기술 떠서 뭐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보기에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돼. 응? 여기서 니들 지금 위원장 뭐 누가 갖고 뭐 너희들은 또 그 가지고 또 하겠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를 봐. 지금 그럴 여유 부릴 때가 아니야. 너 북한이 도발 안 할 것 같아? 무조건 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김여정이 이름으로 나와서 남쪽을 했다가 본때를 보여줬다고 하면 본때 보여줍니다. 걔네들은. 안 그러면 자기들이 집권할 수가 없는데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모를까. 걔들 대놓고 했는데 자기들 주민들한테 그마저 못하면 에? 아니 트럼프한테도 깨져 남북 간의 관계도 좋아진 거 없는데 왔다 갔다 돈 만들어가고 뭐나 하고 망신하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걔들이 도발하든지 말든지 그건 지들 사정이고 그게 무섭다는 게 아니고 대비를 하란 얘기예요. 매뉴얼을 딱 짜놔서 어디까지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에? A부터 Z까지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말로 나중에 핵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럼. 그런까지 대비를 해야지.
맨날 TV 틀면은 뭐 비라고 지금 비라가 그까짓 게 문제야 지금 비라가 어쩌는 둥뭐 빨갱이가 어쩌고 뭐 어쩌고 난 언론 새끼들도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지금 이 중차대한 상황이 되면 에? 언론이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지금 미국이나 북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 애들도 있고 지금 다 지들 국익을 위해서 일본 놈들도 그러고 우리는 왜 어? 이걸 슬기롭게 우리 목소리를 못 내고 맨날 질질 끌려가냐. 여야 좀 그만 좀 그거 거시기 하고 괜히 좀 답답해서 흥분을 했습니다. 그럼 뭐 너는 답이 있냐 좀 물어보시면 전 답이 없죠. 왜 지금 평범한 시민이고 저는 그런 권력이 없는데 저한테 권력 주면 밤을 새워서도 하여튼 어쨌건 간에 상대방을 설득하고 어떻게든 간에 하죠.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제가 할 일이면 당연히 하죠.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여기서 떠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신 분들이 뭐 또 많으실 테니까 그건 그분들 생각이고 저는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전 정치하는 애들이 싫어요. 그래서 제발 입에 달고 자는 그 국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제발 네 월급 받아 처먹고 비서관 그렇게 많이 둬도 좋으니까 당략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누가 잡고 다음 집권 총재는 누가 하고 그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좀 대승적으로 살아봐라 이 인간들아. 참 진짜 족밥된다 이러다. 오늘 30분이 넘었네요. 예, 감사합니다.